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도산 판례 100선 중 79번입니다. 파산 채무자가 공탁한 담보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방법. 저도 이런 사건이 지금 하나 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 원고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처분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가압류할 수도 있죠. 그때 이제 법원에서는 현금 내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죠. 여기서 7천만 원 공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소를 취하해서 그 가처분을 취하를 했는데, 문제는 가처분 채무자가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이제 손해배상 담보에 대해서 권리 실행을 할 때 공교롭게도 가처분 채권자가 파산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그래서 1심에서는, 원심에서는 이행이수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행이수의 제기는 안 된다. 왜냐하면 파산 채권이기 때문에 개별적 권리 행사가 금지되고, 다만 확인이수, 손해배상에 대한 어떤 확인 청구를 한 다음에 그 담보권 실행 방법으로 하라.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지금 하나 갖고 있는 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 부동산 가압류를 했습니다. 1억 원의 손해가 있다라고 해서 가압류를 하고 현금 1,000만 원을 공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소송을 검토를 해보니까 소송 자체가 이기기가 힘들어. 그래서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래서 가압류를 취하하고 이제 소송도 제기 안 할, 포기하는 걸로 법원의 판사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부동산이 1억 원 가압류돼 있어서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그 채무자는 어떻게, 이 채권자가 이제 공교롭게도 파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채무자는 권리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이 방법을 쓰라는 얘기죠. 파산 채무자가 공탁한 담보공탁금에 대한 권리 행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고민을 해서 요대로 해야지, 잘못했다가는 헤맨다는 얘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판사님, 서울고등법원 고법 판사입니다. 고등법원 판사입니다. 이분이 아마 예전에 파산법원에서 계셨습니다. 중앙법원. 개인 파산은 모르고 아마 법인 파산 보겠습니다. C는 여기서 이제 A, B, C, D는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C는 A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 취소권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를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가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였고, C가 담보로 현금 7천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처분 결정을 인용받았습니다. C는 A를 피공탁자로 하여 7천만 원 현금 공탁했겠죠. 그때 C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겁니다. B가 파산관제인으로 선임되었는데, B는 파산 선고 전에 C가 A를 상대로 제기한 사행위 취소를 손은 취하했습니다. 이때 A는 C가 피부전 권리 전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처분을 신청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관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은 관제인은 A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관제인은 A 손해배상 채권은 파산채권이므로 파산채권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아니했다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2심은 관제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A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 공탁금 회수 채권위에 질권을 가진 자로서 별채권자에 해당하고, 별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관제인이 상고를 제기했는데 파기환송됐습니다. 판결 요지는 뭐냐? 가처분 채무자가 가처분 채권자의 파산관제인을 상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위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1심에서 이행소송 제기했죠.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별채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이는 파산 절차 외에서 파산채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러한 경우에 가처분 채무자로서는 가처분 채권자의 파산관계를 상대로 담보공탁금이 피담보 채권인 손해배상 청구의 존부에 관한 확인 의소를 제기하여 확인 판결을 받는 방법에 의하여 피담보 채권이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한 후 민법 354조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273조에서 정한 담보권 존재 증명 서류로서 위 서면을 제출하여 채권에 대한 질권 실행 방법으로 공탁금 회수 청구를 압류하고 추심 명령이나 확정된 전부 명령을 받아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함으로써 담보권을 실행하라. 또한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하여 담보공탁금에 대해 직접 출급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도 있다. 요는 손해배상을 직접 관제인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는 안 되고 확인 손해배상 내가 가처분에 의해서 원고 채권자의 부당한 가처분에 의해서 손해를 봤다는 확인 의소를 제기해서 그 확인 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서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 혹은 압류 전부 혹은 직접 청구를 하라. 그게 결론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담보공탁금에 대한 담보권의 법적 성질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의 소재. 민사재판에서의 담보와 관련한 민사소법 123조는 담보권자가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게 그 담보권의 성질이 무엇이냐. 통설은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 관한 채권질권이라는 입장입니다. 공탁자, 이제 공탁자가 있고 피공탁자가 있죠. 여기서 이제 채권자죠.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 관한 채권질권이라는 입장, 법정질권설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보권 소멸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공탁물 회수권에 관하여 담보권을 갖는 자체가 모순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질권자 동일한 권리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정도로만 해석하여 담보권자는 직접 공탁소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 청구권을 가지고 출급한 공탁금 또는 유가증권이 현금화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되고 있다. 이거를 우선적 출급 청구권설 또는 환부 청구권설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공탁자가 금전 및 유가증권에 관한 동산질권설도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채권질권설, 우선변제권설, 동산질권설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결국 판례는 뭐냐? 대법원은 69년, 오래됐네요. 한 50년 전에, 이미 52년 전에 담보권자가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 우선하여 공탁금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법정질권설을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04년 판결은 담보 취소에 기초한 권리행사 방법을 예외적인 방법처럼 판시하였으므로 우선적 출급 청구권설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만 금전, 유가증권 공탁으로 그 특정성이 사라지고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는 채권관계만 남게 되는데 민사소송 123조에 따라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된다면 채권질권에 준하는 담보권 실행 방법에 의한 권리행사도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법정질권설에 따르든 우선적 출급 청구권설에 따르든 결과적으로 권리행사 방법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재판상 담보공탁금이 지급 청구 절차 등에 관한 예규도 이러한 논리에 따라 담보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방법으로 첫째, 직접 출금 청구 방식, 둘째, 질권 실행을 위한 압류 등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규는 담보 취소에 기초한 공탁금 회수 청구 방법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탁자가 파산한 경우입니다. 문제의 소유재. 공탁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담보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방법은 위 예규에 따라 행사하면 된다. 다만 직접 출급 방식의 경우 공탁 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확정 판결이나 공탁자의 동의서를 필요한 서면이 필요하고, 둘째, 질권 실행을 위한 압류 방식의 경우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필요로 하는데 파산 선고를 받은 공탁자를 상대로 어떻게 이를 확보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그래서 법정질권설에 따를 경우 이에 따르면 담보권은 파산자에 속하는 공탁물 회수 청구에 관한 채권질권으로 당연히 별채권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논리적 모순이 된다. 대상 판결도 법정진상권을 전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별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피담보 채권에 관한 파산 채권 확정 절차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부족하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실무는 별채권자가 피담보 채권과 함께 예정 부족액을 함께 신고하여 파산채권 확정 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죠. 이러한 별채권자의 파산채권 신고에 대해 파산관제인은 피담보 채권의 존부와 액수에 관하여 인부를 할 뿐만 아니라 예정 부족에 관하여도 인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의 없는 담보채권은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어 파산 절차 내에서 불가증력을 갖게 되지만 그 권리행사만큼은 채무자회생법 413조에 따라 제한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우선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봐 파산채권 확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상 판결도 이러한 점에서 담보공탁금 피담보 채권인 가처분 채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채무자인 가처분 채권자에 대한 파산 선고 전이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인 경우에는 파산 채무자회생법 423조에 정한 파산 채권에 해당하므로 424조에 따라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파산 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별채권이라 하더라도 별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 재산에 관하여 우선적이고 개별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담보권자가 공탁자의 파산관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 이행의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별채권자가 담보권의 범위 내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어 달리 파산채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회생법 455조 등에 따라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이외에 파산채권 신고를 하여 특별기일을 통하여 파산채권 확정 절차를 거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상 판결에서는 특별기일을 통한 파산채권 확정 절차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 확정을 위한 확인의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소까지 제기한 마당에 다시 파산채권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를 확인의소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채권 확정 절차 등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확인이 있는지는 다수 의문이지만 파산채권 확정 재판은 결국에는 확인재판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사건에서만큼은 확인의소가 소송정지의 측면에서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속시키는 유효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상 판결은 별채권의 권리 행사가 피담보 채권을 파산채권으로서 파산 절차 내에서 행사하는 것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로 그 피담보 채권은 파산채권 확정 절차를 통해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정지적인 측면에서 확인의소를 통한 파산채권 확정 방법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향후 새로운 법리정의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이런 경우에 이제 담보권을 바로 행사할 수는 없고 파산채권 확정 절차를 필요로 한다. 확인의소를 제기해서 이행의소를 제기하면 안 됩니다. 확인의소를 제기해서 파산채권 확정, 내가 손해배상 얼마가 있다는 것을 확인 소송을 통해서 거기서 승소한 다음에 비로소 이제 뭐 압류 추심을 하든 직접 청구를 하든 담보권을 행사를 하라.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지만 결론은 그 소송을 확인의소를 제기하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